자, 두산 그룹주 보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트레이딩에 밀려서 졸지에 관심에서 훅 멀어지면 두산. 자, 이게 롱숏 게임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구조가 조금 복잡해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이게 생전 처음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의 이 분할 합병은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라서 이게 제 전문가한테도 지금 낯선 방식이거든요.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한 흐름이 될 텐데, 여기 뉴스, 자, 요 뉴스 지금 보시는 두산밥켓이 에너빌리티 로보틱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FN 뉴스, 여기 지금 기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어요. 자, 그게 돈이 됩니까? 우리 주식에 도움이 됩니까? 뭐 이런데 이게 헷갈리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립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건 이제 비교적 좀 우호적인 얘기로 이제 쭉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산밥켓 49,600원이라는 가격은 회사 측에 지금 매수 청구 제시되어 있는 가격보다도 낮아요. 조금 복잡한데, 이건 이제 쭉 여러분들 요 기사 검색해서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자, 사측 제시하는 매수 가격은 두산에너비티에서 두산밥켓 54,459원 이렇게 굉장히 낮죠. 이렇게 굉장히 좀 낮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건 이제 앞서 최근에 우리 자진 상폐 기업들이 꽤 많이 등장을 했죠. 그 자진 상폐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만, 이건 자진 상폐 그 케이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매수 청구권 가격 자체가 그렇게 대단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다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이제 뭐 요만큼 무조건 이익이긴 한데, 자, 이거는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거 먹자고 들어오겠습니다만, 저 앞에 JCS 케미칼 같은 종목들 이런 거 보면 1% 먹자고 1조를 사는, 이 자진 상폐 기업 1%를 먹자고 1조를 사서 들어오는 게 기관이거든요. 얘들한테는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개인들한테는 이거 2% 먹으려고, 이거 2% 먹으려고 여기 들어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우선 관련 뉴스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주말에 보면요, 이게 묘하게 주말 동안에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들이 왕창 나왔어요. 자, 여기도 보면 장투하렸는데 웬 날배다 이러고 뉴스 나옵니다. 장투하려 했는데, 참 이게 기자들이 낚으려고 그냥 말을 갖다 만들어 넣은 거죠. 장투하려 어쩌라고? 나 팔려고 했는데, 나 이 종목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호재를 내놓으면 어떡하냐? 회사가 책임져라. 나 팔려고 했는데 전산이 잠깐 먹통이 됐다. 나 못 팔았어. 니네가 다 책임져라. 뭐 그런 겁니까? 장투하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요 또 가보면 부정적인 뉴스들을 상당히 많이 내놓습니다. 이 주말 동안에. 자, 여기 보시면 자본시장법 최대치 악용 뭐 이런 거 지금 갖다 끄집어 내놓고 있고요. 건설 장비 주주가 로봇 주주 이러고 두산밥켓 매수 의견 철회 나와버리고, 삼성증권의 매수 의견 철회 같은 경우 요거 좀 파괴력이 좀 세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로보틱스 자회사로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이슈로 지금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주의가 다소 아쉬운 결정, 두산밥켓 약세 뭐 이러고 나왔었는데요. 앞서 지난주에도 제가 간단하게 이제 간략하게 요 줄기를 조정을 해드렸었는데, 자, 최대로 좋은 거는 일단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밥켓은 이거는 뭐 다룰 실익 자체가 없고요. 얘가 지금 포인트가 아니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희생양에 가깝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얘는 다룰 실익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덩달아 지난 주말에도 덩달아 올라갔던 거, 이거 그냥 덮어놓고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 이게 이렇게 오를 이유가 없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가면서 두산 그룹들 두산 지주사 두산도 올라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가에서 저점 찍고 아래 꼬리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덩달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세만 보고 달려들어서 올라간 거예요. 이거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플레이에서 지금 이 게임에서는 희생양에 가까워요. 희생양. 그래서 얘가 희생양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경쟁자들인 건설 기계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흐름 보이거든요. 현대 인프라코어 7%, 현대건설기계도 7%.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 밥캣은 스스로가 희생을 해서 남 좋은 일만 왕창 시켜놓은 종목이다. 그래서 두산 밥캣은 노리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팔으셔야 돼요. 이거 정리하셔서 순서대로입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어느 쪽에서 보면 지금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밥캣이 들어와서 이제 실적 왕창 개선되고요. 배당 뭐 이제 이 회사에는 배당 열리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는 실적 개선 가속화되고요. 그리고 지주사 두산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 알짜배기인 두산 밥캣이, 자, 두산 밥캣은 장투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장투 가능한 회사죠.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자, 배당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배당도 1,200원 이제 돈 좀 벌면서요. 사상 최대 실적 나오면서 1,200원, 1,600원 이렇게 계속 배당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1.5% 정도, 1.5, 2% 배당 수익률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대단히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이제 지배구조 개편, 아까 그 뉴스 잘 살펴보시게 되면 지주사 두산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율이 개선되는 형태로 올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주사 두산한테는 딱 그 정도야. 어차피 밑에 있는 회사들끼리 서로 자회사, 손자회사 이런 애들끼리 지분을 주고받기 때문에 크게 득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증권사들 분석에는 얘가 최대 수혜가 될 거다라고 얘기가 뉴스도 최대 수혜가 될 거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최대 수혜가 되지는 않죠. 이게 최대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떼내면 이득 매수기에 이렇게 지금 좋은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게 최대 수하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에서 따라 들어가기는 힘들고요. 이 지주사 두산은 기존에도 이미 현재 품고 있는 자회사의 가치 때문에 쭉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쪽에 내려 들어오면 사는 거, 이 위쪽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내로 들어오면서 하는 건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죠. 체코 원전. 자, 체코 원전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15일에서 17일 사이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체코 원전. 이제 이거에 형성이 된다 그러면 판때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요. 모든 게임이 다 달라져요. 밥캣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세 개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에너빌리티 경우는 지주 개편보다는 체코 원전 여기를 먼저 핵심으로 두게 되는 거고요. 이게 핵심이 되고요. 이 모든 이 갑자기 뜬금없이 희한한 방식으로 벌이고 있는 이 게임은 에너빌리티 이 종목이 새로운 핵심으로 과거 두산그룹이 1차 변신을 했을 때의 핵심은 새우가 고래를 먹었던 구 두산중공업 현재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앞에서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죠. 그 두산중공업이 한국중공업을 삼키면서 그걸로 시작해서 경공업 중심이던 두산이 중공업 중심의 회사로 탈바꿈이 된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다시 다음 단계로 넥스트 레벨로 탈바꿈을 만드는데 얘를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그 두산 밥캣은 줄여서 이거 저가에서 지금 저가 들어왔거든요. 이런 때 노리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밥캣을 빼내서 여기에 노려 들어가시는 거고요. 에너빌리티가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나머지 셋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친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우선 두산 노보를 가장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주가가
눌려서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차트 흐름에서 지금 쭉 보셨어요. 예, 그 다음 2차는 두산이고요. 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인데 이제 만약에 체코 쪽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순서가 뒤바뀌죠.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맨 위쪽으로 올려버리셔야 되는 거고요. 원전 이슈가 나오게 되면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원전 쪽에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존 순서 요거 그대로 로보틱스, 두산. 그런데 다만 이제 공격적인 범위는 조금 더 낮추셔야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증권사 분석상으로는 16만 4천 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16만 4천 원 위로 가야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와장창 이렇게 사놓고 오늘 조금 파는데요. 이제 숏커버 강도가 굉장히 강했었죠. 자, 이거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딱 이 밴드예요. 지금 현재 위치, 여기 위치에서 노리고요. 일단 두산은 뒤로 놓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일단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를 핵심으로 다루되 체코 원전 수주가 결과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1순위 종목이 뒤바뀐다. 이 정도로 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지금 뭐 들어가는 쪽에서라면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1차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머리에 두고 접근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